안녕하세요, 타임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키미세븐입니다. 오늘은 뭔가 기시감이 들어요. 데자뷰. 예전에 리뷰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옛날에 했던 거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각이 아니고 맞습니다. 반박씨 네 말이 맞아. 피아제 폴로 그린 다이얼. 네, 근데 이번엔 다른 게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 무려 골드. 저희가 저번에 했던 시계는 피아제 폴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를 간단하게 할까 해요. 예전에 했던 스틸 버전을 보시고, 그리고 심지어 폴로는 스켈레톤 모델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설마 기억을 못하고 계셨군요. 폴로는 사실상 세 번째입니다.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했어요. 저희는 심기일전해서 마치 리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오늘 리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리뷰를 했을 때와 지금과 비교를 하면은 컬러 베리에이션도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여성용 모델도 나왔고, 주얼리 세팅을 한 모델도 나와요.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저희가 살펴볼 골드 케이스는 폴로 시계의 인기에 힘입어서 나오는 역주행하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럭셔리 스포츠 워치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골드 같은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골드 너무 좋아. 다시 금성애자 컨셉으로 돌아온 건가요? 뭔가 바꾸려고 했는데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일관되게 금을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까르넬을 이제 대여 받아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는지 안 보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여드렸어요. 언박싱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시계 구입했을 때 즐거움이라 생각하세요. 서프라이즈가 하나 남아있어야지. 네. 다 알려주면 재미가 없죠. 지금질하네. 골드 케이스여서 확실히 느껴지는 무게감이 좋습니다. 핑크 골드지만 붉은기가 그렇게 강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지름은 42mm, 두께는 9.4mm로 지난번에 봤던 폴로와 동일합니다. 시계가 42mm에 10mm가 되지 않는 두께는 요즘 스포츠워치에서는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얇기잖아요. 피아제의 스포츠워치 지향성을 보면은 강하고 단단하고 우락부락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우아함을 강조했던 그런 코드가 있는데, 현대 스포츠워치와는 조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폴로 플레이어는 아니고 우아한 모자를 쓰고 가벼운 활동복처럼 빼입은 신사의 모습? 폴로에 서쳐 있고 폴로를 보러 간 거죠. 이제 케이스가 이제 골드이다 보니까 이제 그 케이스 소재가 주는 무게감이나 색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리뷰했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느낌 자체는 상당히 다릅니다. 골드 케이스 쪽이 이 그린 컬러와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틸은 서로 간의 주장이 강했다라고 보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린 다이얼의 색감을 골드가 이렇게 약간 감싸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세밀한 데크 패턴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각도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그린 다이얼 색감이 좀 달라집니다. 살짝 이 푸른 빛을 띠는 그린이라고 해야겠죠. 블루의 느낌이 스테인리스 스틸에서 조금 더 강하게 와닿았었고, 이번에는 블루의 느낌이 여전히 가미되어는 있지만 그린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얼의 그 시기상의 차이인 건지 골드 케이스의 영향인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덱스와 바늘도 당연히 골드 소재로 해서 톤이 조금 더 단순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름 목골 인덱스를 사용을 했지만 다이얼의 형태가 쿠션이다 보니까 이 쿠션의 그 아웃라인에 맞춰서 이제 약간 끝부분이 변형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1분단 인덱스가 있고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가독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날차 창도 사각형이 아니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로 테두리를 쳐서 고급스러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심플한 다이얼이지만 심심한 부분이 없는 그런 다이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호침의 끝부분에는 이제 피아제 이니셜 P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이엔드 시계들의 특징이 일견 심플해 보이지만 디테일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공을 들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아제의 이 폴로 워치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쉐입인 쉐입 케이스잖아요. 그렇습니다. 피아제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마치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듯이 이제 만들어내는 형태라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케이스 형태는 라운드입니다. 원인데 다이얼 부분을 보시면은 쿠션입니다. 쿠션. 단순한 구조의 케이스이지만 쉐입을 잘 이용을 해서 개성적인 디자인을 뽑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젤 부분이 좀 넓은 편인데 헤어라인 가공을 가로로 했습니다. 가로로 해서 다이얼의 가로 데크 패턴과 동일하게 통일성을 주었고요.
그리고 모서리 부분은 폴리싱 가공을 해서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케이스 측면은 헤어라인 가공을 했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케이스 하단의 모서리 부분은 폴리시드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백은 또 다시 헤어라인과 폴리시드가 계속 교차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브먼트를 볼 수 있는 시스루백 구조로 되어 있고요. 스크류를 고정을 했는데 스크류도 골드네요. 피아제의 이름 오토매틱, 그리고 이제 AU750이라고 하는 금 75% 함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 제품의 시리얼 넘버나 그리고 이제 측면에 크라운 쪽에 보시면은 330피트와 100m가 이제 혼기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 워치다운 방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아제의 이니셜이 또 이제 크라운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무브먼트는 자동 무브먼트 칼리버 1110P 리치먼트 그룹 내 브랜드들이 같이 이제 공유하는 고급 범용 무브먼트, 바셔런 콘스탄틴이라던가 까르띠에라던가 이제 형제 무브먼트가 있는데, 각 브랜드들이 이제 각자 개성에 맞춰서 요걸 또 수정을 하잖아요. 뭐 같은 무브먼트라고 하지만 생긴 게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에서만 사용하는 무브먼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터를 어둡게 물들였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는 피아제 가문의 문장이 딱 하고 박혀 있습니다. 케이스는 물론이고 이제 무브먼트의 컬러하고도 좀 대비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스트라이프 가공을 했습니다. 무브먼트의 표면은 물론 로터도 이제 동일한 패턴을 주어서 통일성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블루 스크류를 사용을 해서 무브먼트의 코스메틱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공을 들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당 진동수는 28,800 VPH 4일을 치고 파워 리저브는 그냥 50시간 정도. 최근 시계들은 물론이고 특히 스포츠워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진동수를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28,800이 적합하지 않나. 진동수가 높으면 아무래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외부 충격과 같은 그런 변수에 있어서 조금 더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파워 리저브는 이제 50시간입니다. 주 5일 근무, 이틀 정도 이제 주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즘의 환경에서 50시간 파워 리저브는 뭐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또 걱정이 되면은 일요일날 잘 때 차고해서 하면 됩니다. 점점 저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좀 정상적인 캐릭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새 이렇게 흑화가 되다니. 네. 스트랩은 이제 다이얼과 같은 그린 컬러입니다. 매트한 느낌의 악어관육 스트랩이 장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감은 또 다르죠. 땀이 많이 차면 또 가죽이 금방 상하기 때문에 따로 저렇게 안감 처리를 해서 결국 스트랩의 수명을 늘려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버클도 골드입니다. 케이스와 동일한 느낌의 피니싱을 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단짠단짠에 이제 그 테두리 부분을 유광 가공을 하고 이제 표면의 넓은 부분은 헤어라인 가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피아제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버클의 안쪽 부분도 굉장히 섬세하게 처리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이제 이런 부분을 놓치면은 좋은 얘기 못 듣죠. 피아제 같은 브랜드에서는 뭐 당연한 그런 처리 방식입니다만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100m 방수인데 스크류 다운 방식 크라운 아닙니다. 바로 크라운 포지션 0에서 와인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와인딩 되는 느낌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한 칸 당기면 포지션 1이 되면서 날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네, 크라운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가 이렇게 바뀌고요. 시간 조작은 크라운을 한 칸 더 당겨서 크라운 포지션 2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크라운을 돌리면 이렇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고요. 살짝 유격이 있지만 조작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크라운을 돌릴 때는 뭐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적당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조작이 완료되면 크라운을 이렇게 밀어서 크라운 포지션 0에 두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잘 차려입은 캐주얼 차림에 이 시계를 착용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 시계 같지 않나요? 케이스 사이즈도 그렇고 제 피부 톤하고 되게 잘 맞습니다. 골드가 확 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제 피부가 골드 피부이기 때문에 피부에다가 그럼 골드 PVD 코팅 처리를 한 건가요? 또 제가 오랜만에 인생 시계를 찾은 것 같습니다. 매달 온다는 그 인생 시계. 아니요, 이번엔 좀 심하게 왔어요. 그 스테인리스 스틸일 때는 한 며칠 이렇게 아리하다가 이제 나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골드의 힘은 강하네요. 피아제 폴로 그린 다이얼 골드 케이스
살펴봤는데 골드 케이스란 점을 떠나서라도 뭐 다시 한번 폴로워치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리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럭셔리 스포츠워치의 출발점에 어느 정도 서 있는 그런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고 그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이 폴로 스포츠워치, 거기에 이 폴로 스포츠워치의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한 이 골드 케이스 모델, 거기에 트렌디한 그린 컬러까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스포츠워치가 이제 강세인 시대여서 이제 드레스 워치를 이제 별로 착용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드레스 워치에 준하는 CG를 찾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폴로워치죠. 요즘 스포츠워치들은 조금 스포티함이 조금 강한 그쪽으로 좀 치우친 모델들이 있는 반면에 이 폴로는 굉장히 그 드레시함도 느껴지면서 또 한편 스포티함도 느껴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도 어떻게 보면은 붐이 뒤늦게 일어나면서 그린 다이얼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내놓은 게 골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골드 케이스 모델의 가격이 3,610만 원이거든요. 그럼 아마 이 시기에도 뭐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가격이면은 또 어떤 스포츠워치, 럭셔리 스포츠워치 스틸 버전과도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골드 모델이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거죠.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버전은 제가 보기에는 플래티넘으로 나오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